안녕하세요. 황금빛 노후를 위한 힐링 채널 황금노후입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한 이야기, 오늘도 함께 나눠볼까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을 어디서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요양원 침대에서 혼자 눈을 감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익숙한 마루에서 햇살을 받으며 떠나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요양원으로 향하는 길에 올라섰을까요? 당신이 지금 놓치고 있는 단 하나의 조건, 그걸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니까요. 많은 분들이 노후를 떠올릴 때 요양원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요양원이 꼭 정답일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75%는 집에서의 죽음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이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차이는 단 하나, 바로 자립에 있습니다. 병원의 차가운 조명 아래, 기계 소음에 둘러싸인 침대, 낯선 간병인의 손에 몸을 맡긴 채 보내는 마지막 순간은 우리가 꿈꾸던 이별이 아니죠. 요양원은 더 멀게 느껴집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와는 상관없이 획일적인 하루가 반복되는 곳. 그 안에서 존엄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집은 다릅니다. 내가 매일 앉던 소파, 손주가 뛰놀던 마루, 눈 감기 전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천장의 무늬까지 그 모든 것에는 내 삶의 결이 배어 있습니다. 삶의 시작과 끝이 연결되는 곳. 바로 그 집에서 떠날 수 있다면 삶은 훨씬 더 온전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집에서 떠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내 힘으로 씻고 옷을 갈아입고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능력, 의학적 용어로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자립의 핵심입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호스피스 등록자 중 약 40%가 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닌 자택에서 임종을 맞았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변화의 신호입니다. 이제는 집에서도 충분히 떠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 기회를 잡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몸이 갑자기 약해진 뒤에는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립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길러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파트 복도를 하루에 5분 걷기, 계단을 한 층만 올라가기, 매일 아침 세수하고 양치하기.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 바로 자립의 기반이 됩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를 통해 노인이 집에서 살면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무료 호스피스 상담도 제공하고 있죠. 중요한 건 내가 자립할 수 있을 때 이 모든 서비스가 진짜 나를 위한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립 없이 집에 머무는 건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의존일 뿐입니다. 간병인을 붙이거나 병원에 드나들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살. 그게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 일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공간에서 내 방식대로 하루를 보내며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떠날 수 있는 살. 그건 단지 행운이 아니라
지금부터 실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자립은 치매 예방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노인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높은 노인의 경우 치매 발생률이 3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지금 스스로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건강과 존엄을 모두 지키는 길이라는 말이죠. 그럼 이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지막을 원하시나요? 요양원의 차가운 침대에서 기계음에 묻혀 떠나는 삶인가요? 아니면 손주의 손을 잡고 내가 사랑한 공간에서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하는 삶인가요? 지금이 그 선택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자립을 위한 작은 루틴을 시작해 보세요. 하루 5분 걷기, 계단 오르기,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이 작은 실천이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요양원이 아닌 내 집에서 떠나는 삶, 그 존엄한 작별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마지막까지 자립하며 살아가기 위해선 도대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그 첫걸음은 바로 씻기입니다. 의외로 들릴 수도 있지만 씻지 못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점점 자립을 잃게 됩니다. 샤워를 못하게 되는 건 단지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요양원으로 향하는 가장 빠른 신호가 됩니다. 왜냐하면 씻기조차 혼자 하기 어려운 몸이 되면 그때부터는 타인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품위 있게 떠난다는 말이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80대 최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걷기도 버거웠던 그분은 요양원은 절대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그분의 고집은 고립이 아니라 품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욕실 벽에 손잡이를 달아주었습니다. 손녀는 인터넷에서 샤워 의자를 주문해 왔죠.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매일 아침 작은 의식처럼 양동이에 따뜻한 물을 받아 발을 10분 담그고 굳은 어깨를 손으로 천천히 주무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도 수건을 꼭 쥐고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손녀가 할머니 정말 멋져요 하고 사진을 찍어 주었어요. 그리고 어느 햇살 좋은 날 손녀가 내민 꽃차를 들고 거실 창가에 앉은 할머니는 따뜻한 햇살 아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됐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요양원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한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하신 거예요. 그 뒤 손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샤워 한 번이 요양원을 가지 않게 했다며 웃으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욕실에 손잡이를 하나 다는 것,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요즘은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1만 원대에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벽에 흡착식으로 부착하면 설치도 간단합니다. 샤워할 때 그 손잡이를 잡으면 미끄러짐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고 동작 하나하나에 안정감이 생기죠. 욕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양동이에 따뜻한 물을 받아 발을 10분 담그는 것만으로도 관절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도 족욕이 노인의 수면 질과 말초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 온도는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는 느낌이 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샤워 전에 손목을 10번 돌려보세요. 이 간단한 준비 운동만으로도 수건을 들 힘이 달라집니다. 샤워 의자도 큰 도움이 됩니다. 2만 원대면 구입 가능하고 앉아서 씻으면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고 편안하게 샤워를 할 수 있어요. 어깨나 무릎이 뻣뻣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 마사지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손으로 어깨를 꾹꾹 누르며 5분 정도 천천히 주무르세요. 근육이 풀리고 통증이 누그러집니다. 특히 아침 기상 후 또는 샤워 전 이 동작을 반복하면 하루 움직임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통증이 심할 땐 따뜻한 수건을 물에 적셔서 짜낸 뒤 어깨나 무릎에 얹어보세요. 5분만 기다리면 온기가 근육 깊숙이 스며들며 피로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결국 요양원을 막아주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씻기란 단지 동작 몇 가지의 조합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삶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담겨 있어야 해요. 최 할머니는 샤워를 할 때마다 손녀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얘가 날 보고 웃으면 좋겠다. 그 마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견디셨대요. 욕실 문을 닫고 조용히 물소리에 집중하며 자신의 몸을 정성스럽게 닦는 그 시간이 할머니에겐 자립을 지키는 의식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그분을 요양원이 아닌 집에서 떠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나는 아직 멀었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변화의 가장 좋은 출발점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욕실에 손잡이 하나 달아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양동이에 따뜻한 물 받아 족욕해 보세요. 샤워 의자 검색창에 한번 쳐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요양원을 막아주고 당신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로 더 많은 분들이 집에서 떠나는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바꾸는 작은 습관이 누군가에겐 가장 따뜻한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립을 지키기 위해 절대 놓쳐선 안 될 것. 두 번째는 바로 먹기입니다.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숟가락을 들 수 없는 날이 오면 자립은 그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밥을 못 먹는다는 건 단순히 배고픔이 아니라 내 몸이 스스로를 지탱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그 신호는 조용히 요양원의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평소 아무렇지 않게 하던 먹는 일, 사실은 가장 인간다운 생존의 표현이자 나는 아직 나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확인이기도 하죠. 여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대 박 할아버지. 신부전 말기 진단을 받았지만 그분은 요양원엔 절대 가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밥을 먹고 싶다는 것이었죠. 할아버지의 작은 부엌은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공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부엌에 서서 된장국 한 그릇을 끓이는 걸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비록 손에 힘이 없어서 계란 하나 삶는 것도 조심스러웠지만 계란을 삶아 밥 위에 얹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물컵도 늘 가까이에 두고 목이 마르지 않아도 조금씩 마셨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된장 냄새가 퍼질 때마다
아,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시장에서 고등어 구이를 사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포크를 들고 조심조심 고등어를 찔러 입에 넣었죠. 짭조름한 맛이 입안에 퍼지자 눈을 감고 한참을 씹으셨어요. 그리고 나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더 바랄 게 없다. 그날 저녁 아들이 옆에 앉아 함께 밥을 먹었고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병원도 요양원도 아닌 자신이 사랑하던 집에서 말이죠. 그분은 생전에 자주 말했습니다. 내 손으로 먹는 밥이 요양원 행을 막아줬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기를 지켜야 할까요? 된장국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된장 한 숟갈, 물 한 대접이면 끝입니다. 여기에 두부나 계란 하나만 더해도 단백질과 면역력까지 챙길 수 있어요. 아침에 냄비에 물 붓고 된장 풀고 불을 켜는 이 간단한 과정이 바로 자립의 시작입니다. 음식 하나를 직접 만든다는 것, 그 안엔 나는 아직 괜찮다는 자기 확인이 담겨 있어요. 또 중요한 건 수분입니다. 노인은 탈수가 오기 쉬워요. 대한노인병학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체내 수분이 부족해도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 하루 6잔, 아니 그보다 적게라도 500ml 물병을 침대 옆에 두고 자주 마셔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밥을 먹을 땐 무리하지 마세요. 손에 힘이 없다면 숟가락 대신 포크를 써보세요. 찔러 먹는 건 훨씬 수월하고 덜 필요하죠. 박 할아버지도 그 방법으로 고등어를 드셨습니다. 씹기 힘들 땐 감자나 바나나 같은 부드러운 음식이 좋습니다. 감자는 껍질을 벗기고 물에 넣어 10분 정도 삶으면 되고, 바나나는 껍질만 까면 바로 먹을 수 있죠. 계란 하나 삶아두는 것도 추천드려요. 간편하고 단백질 공급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식탁 옆, 소파 옆, 침대 옆, 물컵을 손 닿는 곳에 두는 것.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기력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식사할 때마다 아파트 창밖의 나무와 하늘을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그 풍경이 작지만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해요. 이걸 먹을 수 있으니 괜찮다.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셨죠.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는 더 큰 힘이 됩니다. 맛있다는 그 한마디가 자립을 지키는 에너지가 됩니다. 여러분, 자립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숟가락을 드는 힘, 내가 만든 국을 내 입에 넣는 그 행동, 그게 요양원을 멈춰 세우는 힘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냄비 하나 꺼내 보세요. 된장국을 끓여도 좋고 계란을 삶아도 좋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내일을 바꾸고 당신의 마지막을 바꿉니다. 지금이 시작하기 딱 좋은 순간입니다. 오늘부터 내 손으로 먹는 밥 한 끼, 그 존엄한 루틴을 다시 회복해 보세요. 요양원에 가지 않기 위한 중요한 능력 세 번째는 움직이기입니다. 움직이기,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집에서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지키는 핵심 열쇠예요.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나요?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다리에 힘이 없어 스스로 갈 수 없다면? 집 안에 있지만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 집은 더 이상 내 공간이 아닌 좁은 감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건 내 다리로 걷는 힘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결국 요양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80대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무릎 관절염이 심했지만 그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요양원에는 절대 안 간다. 그분의 방법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매일 5분씩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도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 창문으로 바람이 스치면 그 앞에 잠시 멈춰 조용히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계단 한층 오르기도 습관으로 만들었고 손엔 500ml 물병을 들고 팔을 굽혔다 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손이 떨려도 매일 꾸준히 그 동작을 반복했어요. 그리고 손자가 놀러 오는 날이면 복도 끝까지 걸어가서 스스로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대단해요. 그 한마디에 할머니는 활짝 웃으셨다고 해요. 그날도 평소처럼 걷고 문을 열고 손자가 가져온 따뜻한 떡국을 천천히 드셨습니다.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갈 때 할머니는 눈을 감고 말없이 미소 지었죠. 이제 마음이 편하다. 거실에 앉아 손자와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순간 그 장소는 병원도 요양원도 아닌 자신이 사랑한 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말하셨습니다. 내 다리로 걷는 이 순간이 요양원을 멀어지게 해줬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움직이기를 지킬 수 있을까요? 시작은 단순합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5분 걷기부터 해보세요. 문을 열고 천천히 한 바퀴 돌아보는 것. 그 자체가 다리에 힘을 길러줍니다. 발을 끌지 말고 한 걸음씩 내디디며 내 몸이 지금 어떤지 느껴보세요. 계단 한층 오르기. 이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1층만 걸어보세요. 무릎이 처음엔 부담스러워도 손잡이를 꼭 잡고 천천히 오르내리면 관절이 놀라울 만큼 튼튼해집니다. 또 하나,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5회 반복해 보세요. 처음엔 손잡이를 잡고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이 간단한 동작 하나가 화장실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팔 힘도 놓치지 마세요. 500ml 물병에 물을 반쯤 채우고 팔을 위아래로 10회 들어 올려 보세요. 무겁지 않게 시작해서 팔꿈치와 어깨 근육을 깨워주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로 옷을 입거나 물건을 드는 동작이 훨씬 편해집니다. 앉은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들고 5초 유지하기. 이걸 10회 반복하면 발목이 안정돼 복도나 계단 이동이 한결 수월해져요. 발끝으로 살짝 올라갔다 내려오며 균형을 느껴보는 동작, 이건 낙상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넘어지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스스로 일어설 수 없거든요. 혹시 움직이다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즉시 멈추고 온찜질을 해보세요. 작은 수건을 물에 적셔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리면 따뜻한 찜질팩이 됩니다. 그걸 무릎이나 허리에 올려두고 조용히 숨을 쉬며 쉬는 것만으로도 몸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벽을 잡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드는 것이 자립의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의 신호를 잘 살피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도 그랬어요. 아침에 몸이 뻣뻣할 땐 복도 끝에서 팔을 쭉 뻗어 가볍게 어깨를 풀고 무릎을 살짝 굽혔다 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손자가 할머니, 체조 선수 같아요. 하고 웃으면 할머니도 따라 웃으셨다고 해요.
그 웃음이 근력을 키워줬습니다. 움직인다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지금도 내 삶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이자 집에서 떠날 수 있는 자격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무릎이 안 좋아서 몸이 약해서 망설이시나요? 괜찮습니다. 움직이기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열고 5분만 걸어보세요. 물병을 들고 팔을 한 번만 움직여 보세요. 이 모든 동작은 당신의 자립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그 한 걸음을 바로 시작해 보세요. 가족이나 지인 중 나는 요양원은 싫어라고 말한 분이 있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지키는 이 작은 한 걸음이 누군가에겐 마지막까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가장 자주 놓치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자립의 영역, 바로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몸이 먼저 무너질 것 같지만 사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의지가 사라지면 움직일 힘도 씻고 먹을 동기도 사라져요. 그때부터 요양원은 바로 눈앞으로 다가옵니다. 정 할아버지를 소개할게요. 70대 폐섬유증 말기. 의사도 가족도 병원 입원을 권했지만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는 요양원엔 안 간다. 그분은 하루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한참 동안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공기가 폐를 시원하게 하지 못해도 그 순간만큼은 살아있다는 실감을 줬다고 해요. 그리고 매일 손주와 딱 5분씩 전화했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오늘 뭐 하셨어요? 물으면 할아버지는 웃으며 창문 열고 바람 쐬다 왔지 하고 대답했어요. 어떤 날엔 마을 회관에 나가 동네 친구와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옛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우리 고무신 신고 개울 건너갔었지. 추억을 나누는 그 시간은 몸보다 마음을 살아있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찾아왔어요. 작은 입으로 고향의 봄을 불러줬습니다. 나의 고향, 남쪽 나라. 노래가 끝날 무렵 정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미소 지었어요. 이제 됐다. 그는 마지막까지 요양원이 아닌 자신의 집, 가족의 품에서 떠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생전에 자주 말했습니다. 웃는 마음이 요양원에 가지 않게 해줬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짧은 통화 한 통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5분만 전화해 보세요. 오늘 기분 어때?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의외로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마음을 일으키는 자극입니다. 특히 손주나 자식의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웃음을 유도해요. 그 웃음이 면역을 높이고 기분을 끌어올립니다. 창문을 열어보세요. 창밖 바람 소리, 새 소리, 햇살. 그 자연의 소리는 작지만 강한 성취감을 줍니다. 실제로 일광 노출은 노인의 우울 증상을 줄이고 수면 질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동네 친구를 만나 커피 한 잔을 함께 나눠보세요. 마을 회관이든 집 앞 카페든 10분만 대화하면 쓸쓸함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또 하나 작은 목표를 하나 세워보세요. 오늘 책 한 페이지 읽기, TV에서 웃긴 장면 찾기, 좋은 음악 한 곡 듣기. 정 할아버지는 동요 듣기를 하루 목표로 삼았다고 해요.
가족 사진 한 장도 큰 위안이 됩니다. 소파 옆, 식탁 옆, 침대 옆에 사진 한 장 놓아보세요. 그 사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내 삶에 사랑이 있었다는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우울할 때는 따뜻한 차 한 잔 어떠세요? 생강을 얇게 썰어 뜨거운 물에 우리면 몸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살아납니다. 둥글레차도 좋습니다. 비카페인이어서 저녁에 마셔도 부담 없고 신경 안정과 소화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정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창문을 열며 이렇게 혼잣말했대요. 오늘도 괜찮다. 손주에게 전화가 올 때마다 얘가 날 기다리니까 오늘도 살아야지 하고 힘을 냈어요. 가족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창밖 하늘을 보며 내가 여기 있다. 그걸 느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마음은 자립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몸도 따라오고 삶도 꿋꿋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짧은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나 괜찮아. 너는 어때? 그 한마디가 당신의 내일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지켜주는 이 마음 한 조각이 누군가에겐 요양원 대신 집에서 머무는 마지막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양원에 가지 않기 위해 중요한 도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립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흔히 혼자 다 해내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사실 진짜 자립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도움이 없는 자립은 금세 무너지기 쉽습니다. 지혜로운 자립은 필요할 땐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것입니다. 송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점점 쇠약해졌지만 그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요양원엔 가지 않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호스피스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망설임 끝에 동네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 집에서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그 한 통의 전화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의료진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통증을 관리해주고 호흡이 편해지는 자세를 알려주었어요.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였구나. 그리고 가족에게는 작은 부탁을 했습니다. 화장실 갈 때만 도와줘. 가족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욕실엔 손잡이를 달았고 침대 옆엔 늘 물컵이 준비됐습니다. 손자가 집에 올 때마다 할머니는 물컵을 가리키며 웃으며 말했죠. 저거 채워줄래?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직접 만든 떡볶이를 가져왔습니다. 집 안 가득 매콤한 냄새가 퍼졌고 송 할머니는 한 입 먹으며 말했습니다. 집이 최고야. 다음 날 아침 창밖에 핀 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요양원이 아닌 자신이 사랑하던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하신 거예요. 그분은 생전에 말했습니다. 도움을 받아 자립하면 요양원행은 취소야. 그렇다면 우리도 도움을 받는 법부터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시작은 간단합니다. 보건소에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집에서 호스피스 받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면 의료진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나 동네 보건소에 문의하면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어요. 가족과는 작은 약속부터 나눠보세요. 화장실만 도와줘. 이런 소소한 지원이 자립을 이어주는 끈이 됩니다. 욕실 손잡이는 1만 원대면 구입할 수 있어요. 샤워 의자도 2만 원대면 구비 가능하고 긴 신발 주걱 하나만 있어도 허리를 굽히지 않고 신발을 신을 수 있습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연락하면 이런 도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도 있어요. 어르신 보조도구가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샤워 의자, 손잡이 같은 필수 도구를 상황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한다는 건 약한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끝까지 집에 있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가족과의 대화도 중요해요. 내가 떠날 땐 이 노래 틀어줘. 마당에서 꽃냄새 한번 맡고 싶어.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송 할머니도 손자에게 말했어요. 떡볶이 먹고 싶다. 그 평범한 소원이 그분의 자립을 끝까지 지탱해 준 거예요. 혹시 지금 마음속에 도움을 받으면 민폐 아닐까? 약해 보일까봐 싫어. 그런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송 할머니도 처음엔 그랬다고 해요. 하지만 손자가 말했죠. 할머니 도와주는 게 난 좋아.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의료진이 올 때마다 작은 과일을 내어드리고 고맙습니다. 인사를 잊지 않던 그분. 그 따뜻한 교류가 집을 더욱 소중한 공간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도움은 자립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립을 지탱해주는 튼튼한 다리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가까운 보건소나 복지관에 전화해 보세요. 집에서 도움받고 싶어요. 그 말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지켜낸 하루가 바로 자립의 하루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요양원이 아닌 집에서 떠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볼까요? 요양원에서 죽지 않으려면 단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자립입니다. 70대 김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손주와 김밥을 먹으며 조용히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샤워했고 스스로 밥을 먹었고 복도를 걸으며 자신의 일상을 지켜냈습니다. 손주가 김밥을 쌀 때 콩나물을 건네주며 웃었고 마지막 날엔 손을 꼭 잡고 이 한마디를 남겼죠. 행복했어. 70대 박 할아버지는 된장국 한 그릇으로 기력을 채우며 가족의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부엌 가득 퍼진 국 냄새, 아들이 가져온 고등어 구이를 먹으며 눈물이 날 만큼 기뻐하셨어요. 80대 이 할머니는 아파트 복도를 걷는 작은 습관으로 근력을 지켰습니다. 손자가 끓인 떡국을 함께 먹으며 눈을 맞추고 미소 지은 채 거실에서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70대 정 할아버지는 손주와의 짧은 통화로 마음을 다잡았고 고향의 봄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손을 가만히 흔들며 박자를 맞췄습니다. 그 음악이 그의 마지막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송할머니 호스피스 도움을 받으며 떡볶이를 한 입 드시고 집이 최고야. 그 말과 함께 창밖 꽃을 바라보며 손자의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5분은 모두 자립했기에 요양원 대신 집에서 떠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 작은 실천들을 지금부터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방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매일 5분 걷기, 된장국 한 그릇, 보건소에 전화 한 통, 아침에 창문을 열고 깊게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엽니다. 부엌으로 가서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 한 숟가락을 풀어 끓여봅니다. 계란 하나를 삶아 밥 위에 얹고 두부 반모를 간장에 찍어 천천히 씹습니다. 식탁에 앉아 물 한 모금, 복도 문을 열고 천천히 5분 걷기, 계단 한층 오르고 거실 의자에 앉았다 5회 일어나기, 물병을 들고 팔을 10회 위아래로 움직이기, 욕실에 들어가 손잡이를 잡고 샤워하고 양동이에 따뜻한 물을 받아 발을 10분 담가 봅니다. 손으로 어깨를 주무르고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가족에게 조심스레 말해 보세요. 오늘 화장실 갈 때 도와줄래? 그 부탁 하나가 요양원 대신 집을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침대 옆에 물컵을 두고 잠들기 전엔 생강차 한 잔을 마셔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전화하세요. 호스피스 서비스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 복지관에도 물어보세요. 욕실 손잡이나 샤워 의자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 하루 3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작고 단순해 보이지만 이 습관들이 쌓이면 요양원행은 저절로 멀어집니다. 집에서 떠날 준비가 하나씩 완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손주와 김밥을 쌌고 박 할아버지는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복도를 걸으며 손자를 기다렸고 정 할아버지는 창문을 열어 손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송 할머니는 욕실 손잡이를 잡고 손자와 떡볶이를 나눴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 이 평범한 하루하루가 요양원행을 막아준 진짜 이유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요양원에서가 아니라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된장국 향기 속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딱 5분. 복도 걷기, 된장국 끓이기, 가족에게 오늘 어땠어? 물어보기.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마지막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때야 할까요?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니라 따뜻한 마루, 손주의 손, 창밖 봄바람. 그런 순간을 꿈꿔보세요.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지금 자립을 준비하세요.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마지막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 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단 5분만 당신의 자립을 준비해 보세요. 그 5분이 쌓이면 요양원이 아닌 집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과 꼭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우리가 함께 준비하면 누구나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